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제목부터가 좀 흥미로워요. 공부머리보다 운동머리가 먼저다. 제주도의 한 주짓수 관장님이 쓰신 책인데 10년 동안 무려 2,000명의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을 담았다고 해요. 이게 단순히 뭐 운동이 좋다 이런 걸 넘어서요. 아이 인생 자체를 바꾸는 어떤 교육 도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인데 특히 그 첫 수업 때 막 욕설하고 그랬던 아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10년 뒤에 리더십 있는 청년으로 컸다는 이야기는 와, 진짜 강렬했어요. 네, 맞아요. 이 자료가 재밌는 게 운동의 효과를 그냥 뭐 체력 좋다, 아니면 공부 좀 잘하게 된다, 이런 데만 딱 묶어두지 않아요. 그보다는 회복 탄력성, 또 자기관리 능력, 더 나아가서는 미래 사회에서 진짜 필요한 경쟁력, 이런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 왜 그렇게 바쁜데도 꼭 운동을 하는 걸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실마리도 좀 주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보면서 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이들 잠재력을 이렇게 탁 끌어내고 또 장기적으로 성공하는데 어떤 발판이 될 수 있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특히 요즘 부모님들 학원이냐 운동이냐 이런 고민 많으시잖아요. 좀 새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이 자료가 던지는 질문부터 한번 볼까요? 월 20만 원짜리 영어 학원이랑 또 월 20만 원짜리 주짓수 수업. 만약 10년 후를 본다면 어떤 투자가 더 가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에요. 네, 이게 상당히 좀 돈발적이죠, 어떻게 보면. 이 질문 자체가 교육의 가치를 당장 눈앞에 뭐 시험 점수, 이걸 넘어서 인생 점수라는 아주 긴 관점에서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당장 성적 중요하죠. 근데 이 자료는 예를 들어 하버드 연구 같은 걸 보면 운동이랑 학업 성취도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체 활동 자체가 뇌 기능을 막 활성화시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이 단순히 그냥 몸 쓰는 게 아니라 학습 능력의 어떤 기초 체력, 이걸 다지는 행위일 수 있다는 거죠. 아, 인생 점수. 그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근데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당장 눈앞에 성적이 보이니까 불안하시잖아요. 운동이 뭐 장기적으로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시키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런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 자료는? 네,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자료에 따르면 운동, 특히 뭐 주짓수 같은 운동은 아이들이 되게 안전한 환경에서 작은 실패랑 성공을 계속 반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술 배우다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또 해보고 그러다 마침내 성공하고 이 과정 자체가 좌절을 이겨내는 훈련이 되는 거죠. 아, 난 못해요 하고 쉽게 포기하던 아이가 어느새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 변화. 이게 그냥 체력 좋아지는 것 이상으로 운동이 주는 어떤 핵심 가치 중 하나다, 이렇게 저자는 보고 있어요. 아, 실패를 연습할 기회를 준다. 이거 되게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이런 경험이 그 미래 사회에 필요하다는 자기 관리나 시간 관리 능력, 이런 거랑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뭐 마크 저커버거 같은 그런 CEO들이 주짓수 한다는데 그게 그냥 취미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연결고리가 사실 중요하죠. 운동이라는 게 보통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가야 하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다음 벨트로 승급한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계획적으로 노력해야 하고요. 이 과정 자체가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통제력이나 시간 관리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거랑은 다르죠.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하는 경험을 하면서 성실함, 자기 주도성, 이런 걸 배우는 거죠. 실제로 뭐 코펜하겐 대학 연구 보니까 운동한 그룹이 집중력이 한 20% 늘었다거나, 미국 CDC 분석에서는 신체 활동 많이 한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가 10에서 15% 높았다, 이런 데이터도 있거든요. 이게 그냥 체력 문제가 아니라 목표를 향해 가는 태도, 실행력, 이런 걸 기르는 과정인 셈이죠. 오, 구체적인 연구 결과까지 있으니까 훨씬 더 와닿는데요. 그리고 실제 아이들 변화 사례들, 이것도 진짜 인상 깊었어요. 우리 애가 원래 소극적이었는데 학교 발표에 자원했어요, 라거나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배운 것 같아요. 이런 부모님들 후기가 많았다고 하죠. 이런 게 진짜 운동의 효과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이런 생생한 이야기들이야말로 운동이 아이들의 뭐 자신감, 끈기, 집중력 같은 내면의 힘, 이걸 진짜로 키워준다는 강력한 증거죠. 그리고 단순히 뭐 성과만 보이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하는 능력, 감정 조절 능력, 이것도 같이 좋아진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이런 내적인 자산은 뭐 AI 시대가 와도 변함없이 중요할 테니까요. 저자가 10년간 2,000명을 가르치면서 보니까
이게 뭐 특정한 몇몇 아이한테만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라 꾸준히 운동한 아이들한테서는 거의 공통적으로 보이더라.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공부머리보다 운동머리가 먼저다. 이 자료를 통해서 운동이 가진 여러 가지 가치를 좀 확인해 본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몸만 단련하는 걸 넘어서 회복 탄력성, 또 자기관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같은 인생 전반에 꼭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교육적인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봤네요. 그렇습니다. 운동을 통해 얻는 이런 경험들, 내면의 성장은 정말 변화가 많은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결국 우리 사회의 교육 방식, 특히 너무 학업 중심으로만 가는 그 시각에서 좀 벗어나서 아이의 어떤 전인적인 성장, 이걸 위한 균형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아이 혹은 어쩌면 당신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교육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또 삶의 균형점을 찾아가는데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